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리인벤트 2020 드디어 마지막 주 3주째를 맞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저희 리캡 영상도 계속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3주차 리캡 이제 시작할 텐데요. 먼저 3주차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매주 시작할 때마다 소개해드리잖아요. 이제 그것부터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버너브스 박사님 키노트, 그다음에 또 갈리도그 딥다이브 세션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히로 토크 있죠. 네, ML 히로이신 이제 전희원님하고 IoT 분야. 네, 오늘 IoT 세션이 출시가 많았는데 내일 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18일은 또 이제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안 다룬 영역이 이제 스토리지인데, 스토리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3주를 좀 결산해보는 회고 시간까지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리더십 세션들이 중요한 세션들이 많아요. 특히 관리도구하고 IoT 쪽이 오늘 있었고요. 또 내일은 엣지 부분이야. 저희가 사실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머신러닝, IoT, 엣지 이 부분이 사실은 좀 통합되면서 좀 뭔가 향후에 앞으로 하이브리드 환경과 엣지 환경에서 클라우드가 어떻게 진화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세션이어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3주 정도에 다루지 않았던 영역이 또 하나가 있는데, 서버리스 영역이 좀 제가 이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각각 영역에 다 서버리스가 있고, 지금 현재는 서버리스를 따로 서버리스 빼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서버리스 환경의 서비스들이 워낙 많아요. 오늘 또 나오는 것 중에 몇 개는 또 서버리스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굳이 서버리스 따로 빼가지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람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이제 앞에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에 좀 주요 세션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되게 끝나는 날은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듯이 좀 이렇게 세션만 보고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도 계속 이제 1시에 저희 데일리 리캡 있으니까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늘 얘기하죠. AWS 리인벤트는 클라우드 학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고, 굉장히 많은 세션을 준비를 해서 또 새로운 신규 서비스들을 내놓아서 여러분들 좀 공부를 더 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한국어 세션도 이제 많이 봐주셨는데 못 보신 분들 꼭 봐주시면 좋겠고, 또 저 히로 가이드가 있어서 다른 세션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첫 주에 나온 세션, 두 번째에 나온 세션, 세 번째에 나온 세션이 다 달라요. 그리고 신규 출시가 되면 또 뉴런치라고 해서 이제 또 세션들이 또 새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제 보실 만한 세션들에 대해서 저희 한국의 AWS 히로들이 몇 개 추천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천이 돼 있으니까 이 가이드를 꼭 한번 보시고 이제 원하는 세션들, 또 추천받은 세션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진짜 깊은 소식입니다. 네. 이 린벤트가 이번 저희 이제 리캡은 금요일날 끝나는데 12월 18일로 린벤트가 끝나지 않아요. 네. 이제 1년을 넘어서 내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또 세션들이 추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 열화 같은 성원으로 이 린벤트를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다음 달에도 이제 한 주에 신규 세션들을 라이브로 영상이랑 같이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그 세션 이 카탈로그도 이미 지금 린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보시고 이제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또 보시면 좋겠고, 그 사이에 저희한테 이제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시면은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메일을 보내시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네, 그래서 꼭 계속 방문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린벤트 마지막을 또 리캡을 한번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고를 해야 될 텐데 제가 18일 날을 너무 짧게 해고를 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5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린벤트 1월 주간의 마지막 금요일 날 각 분야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아키텍트든지 데브옵스 엔지니어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하시든지 개발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각 분야별로 좀 이 린벤트에서 나온 서비스들 중에 좀 알아두면 좋을 거랑, 그다음에 또
저희 이제 히로분들이 다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 히로분들이 리메트 동안 3주 동안 보면서 아 요거는 진짜 꿀팁이다 뭐 이런 것들 몇 개 찝어서 이제 또 쪽집게 강사처럼 알려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1월 15일 날에는 저희 리캡 행사도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또 좋은 선물도 드립니다. 예.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림벤트 끝나기 전에 그래도 행사를 가면 항상 뭔가 선물을 좀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후디 받는 방법을 알려드렸었거든요. 게임죠. 예,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저희 이제 림벤트 스폰서들의 데모랩이라는 페이지가 이번에 다시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데모랩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또 후디를 보내드립니다. 이건 이제 선착순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데모랩에 가셔가지고 이제 보시고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3개 이상의 데모랩을 뭐 이번 주에 보거나 이렇게 하시면 성탄절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후디를 줄지 안 줄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꼭 하셔가지고 그 후디가 좀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후디 하나, 미국에서 오는 후디 하나 선물로, 성탄절 선물로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려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제가 좋아하고 또 많은 개발자들이 기다렸던 보너버게스 박사님 키노트 제가 2시간짜리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너버게스 박사님 키노트는 또 저희 리인벤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노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AWS 뉴스 블로그에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거를 이제 라이브로 블로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저도 라이브 블로그 팀에 있어가지고 키노트를 본 건지 안 본 건지 지금 헷갈립니다. 제가 라이브 블로그 하다 보니까 딱 제가 해야 되는 영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잘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너버게스 박사님은 이제 아마존닷컴의 CTO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마존의 초창기 아키텍처 구성부터 해가지고 AWS 탄생하는 데도 굉장히 엔지니어로서 역할을 하셨고, 지금은 이 모든 전략들, 기술 전략들, 그다음에 서비스의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해안이 있으시고, 또 액티브하게 발표도 많이 하시고, 또 외부에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좋은 영상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사내의 전략들도 잘 이렇게 해주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기다려지는 이유가 향후에 이제 개발자들이나 우리 엔지니어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업계에서 커리어를 가져갈 거냐에 대한 좀 약간 청사진 같은 걸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노트여서 좀 다시 한번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 지금까지 키노트 보시면 대부분 다 시애틀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라이브로 했는데, 보너버게스 박사님 원래 태생이 네덜란드 태생이세요. 지금 미국에 못 가시고 유럽에 묶여 계세요. 그래가지고 유럽에 와서 안 저기 미국에서 라이브를 안 하시고 현재 있는 암스테르담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거기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스테르담 외곽에 보면은 이 수가스티라고 하는 공장, 옛날 공장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일종의 견학 코스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광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셨어요. 네, 이 촬영하신 게 굉장히 좀 독특하고, 또 우리가 인프라랑 그다음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과거에 약간 레가시잖아요. 공장에서 뭘 한다는 게. 근데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좀 메타포로 해가지고 뭔가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좀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보너버게스 박사님의 가장 키노트의 메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원래는 보너버게스 박사님이 무슨 티셔츠를 입고 올까,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원래 이제 2012년도에 리미트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라우터 53 저희 아마존 DNS 서비스죠. 그거 이제 티셔츠 입고를 시작하셔가지고 그 전에 이제 양복을 입고 있어서 이 티셔츠 안이 잘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티셔츠를 밖에 보여주기 시작하시면서 이 티셔츠가 약간
리인벤트의 전통처럼 돼가지고 뭔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입고 계십니다. 특히 작년에 그 이 리인벤트 키노트 인트로에 이 코디가 어떤 티셔츠 입을 거냐, 뭐 이제 그걸 하는 그런 영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작년에 이제 그 보노복서 박사님 입은 티셔츠가 그 네덜란드 태생의 그 EDM DJ 굉장히 유명하신 분의 그 티셔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애국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 원래는 무슨 티셔츠를 입었냐 그게 궁금해가지고 좀 학대해서 찍어봤더니 이제 유럽 그 축구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아약스라고 하는 굉장히 네덜란드 유명한 축구 클럽이 있죠. 그 클럽의 그 좀 티셔츠를 입으셨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한국 분들은 에이젝스라고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게 아약스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에이젝스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아약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약간 좀 중의적인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또 재미가 또 키노트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공장에서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하시다 보니까 공장에서 있는 기기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개발자들이 이제 현재는 이 리모트 환경에서 어디든지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도 이제 뭐 발리에서 그 개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개발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어디든지 현재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기업들이 사실 보안 때문에 그 개발 도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 굉장히 제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클라우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환경을 도와주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웹 아이디 환경으로 많이 만들게 되죠. 저희가 클라우드9이라고 하는 웹 아이디 환경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AWS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뭐를 만들거나 테스트하거나 배포할 때도 이제 쓸 수가 있고, 굳이 이제 뭐 테스트 인스턴스를 안 쓰더라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뭐 워크스페이스 같은 걸 통해서, 워크스페이스도 사실은 이제 그냥 그 가상화된 데스크탑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PC만 있으면 아니면 데스크만 있으면 그냥 어디든지 그 업무 환경을 세팅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번에 리인벤트 안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세이즈메이커 스튜디오 같이 웹 아이디 환경, 그다음에 EMR 스튜디오 같은 또 개발 분석가용 그런 이제 아이디 환경, 이런 이제 아이디 환경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업무 환경이 점점 이제 좀 이동성이라든지 이런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그 같이 이제 소개하신 이번에 출시한 서비스가 AWS 클라우드 셀이라고 하는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일종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이제 저희가 콘솔을 많이 쓰잖아요. 콘솔에서 CLI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이제 콘솔에 가보시면 저기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CLI 아이콘이 딱 보여요. 근데 이걸 클릭을 하면 내가 원하는 CLI 커맨드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별도로 이렇게 따로 뭐 커맨드 라인 툴을 쓰기 위한 터미널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없고 그냥 웹에서 바로 CLI를 쓸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 아마 이제 콘솔 들어가 보신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이 위에 뭐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서비스 옆에 보면 Search for Services, Features, Marketplace, Product and Docs라고 뭐 좀 길게 좀 플레이스홀더가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통합 검색창이에요. 통합 검색창 AWS. 네, 처음에는 저기에 원래 이제 그냥 AWS 서비스들만 리스트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기 가보시면 AWS 서비스, 피처, 그다음에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제품들까지 다 이렇게 나오고 문서까지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와, 지금 이게 뭐 AWS의 뭐 네이버와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 좀 고객들한테 좀 더 빠르게 찾게 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 꼭 바로 옆에 있는 이 커맨드 라인 툴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이제 콘솔에다가 이렇게 좀 그 로라 그 같은 걸 딱 그 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재밌는 이제 그것도 가능하니까 콘솔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개발자들이 이렇게 좀 필요한 또 깨알 같은 기능들 이런 거 이제 이번에 출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개발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리모트 환경에서도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개발자들이 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근데 그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셨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기후 변화가 또 심한 경우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AWS에 저희가 지난주에 인프라 키노트를 하면서 이 AWS가 어떻게 지속 가능성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전력 문제라든지 풍력 발전 재생에너지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또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인스턴스 타입도 보면은 ARM 기반 인스턴스 타입을 저희가 그래피톤 2 칩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력이랑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능 대비 이 전력 양이 이제 확실히 줄잖아요. ARM 기반의 서버를 쓰면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지구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아파하는 지구한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저희 AWS가 좀 저희 고객들하고 같이 나누는 게 항상 쉐어드 리스판트 공동 책임 모델이라는 게 이제 보안에서도 그렇고 운영에도 그렇고 항상 저희가 할 일은 저희가 할 테니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을 늘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그 공동 책임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개발자들도 이제 저희가 지금 ARM 기반의 칩에 만든 인스턴스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도 ARM 기반으로 개발해보는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좀 아마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일입니다. 기존의 X86 기반으로 있는 거를 ARM으로 테스트해보고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일도 굉장히 어렵고 기존에 이제 파이썬 모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기회에 이제 앞으로 ARM 기반의 뭔가 변화가 좀 많을 거다고 예상을 하시고 여러분들 데스크탑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면 이게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너베스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 암스테르담에 갇혀 있으면서 러스트 언어를 배웠다고. 네.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러스트가 이제 암에 그 컨커런시나 이런 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랭귀지다 보니까 이런 걸 배워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짜보시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세계 최고 기업의 CTO도 공부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기회에 좀 이런 좀 책임감과 좀 동기를 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특히 이제 또 이 공장에 있는 그 기기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몇 가지 좀 재밌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게 이제 슈가시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설탕 공장이에요. 그 설탕을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배를 하고 추수를 한 다음에 1년에 3개월 정도만 이 설탕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나머지 그 3개월 외에 9개월 동안은 사실 공장이 노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설탕을 잘 돌리려면 문제 없이 돌리게 하려면 이제 전기를 2개를 전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별 문제 없이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1년 내내 얘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3개월을 잘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이제 과거의 유산이죠. 저희가 서버 환경에서도 지금 똑같은 일을 비슷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클라우드가 주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이제 이 뒤에 사실 레고닷컴이 어떻게 서버리스로 옮기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고객 사례 발표가 나오는데 이 레고도 똑같이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레고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레고 팬들이 와가지고 막 사니까 이 트랜잭션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평상시에 이 서버를 계속 켜놓고 이런 일들이 어렵죠. 트래픽이 나오면 9배 이상 트래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팀도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이 서비스를 서버리스 환경으로 그래서 AWS 람다랑 또는 AWS 파게이트 같은 서버리스 환경의 컨테이너 또는 그 애플리케이션 환경으로 바꾼 작년 이제부터 그렇게 바꾼 그런 케이스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레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고객이 주문을 할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뒤에 모든 기능들을 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만들어져 있고 그 서비스들의 기능들을 다 이제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진짜 레고가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이렇게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아키텍처 사례고 풀 서버리스 환경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서버리스로 다 할 수 있냐? 뭐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됐고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기는 얘기를 못했는데 저희 세션 중에 레고닷컴의 사례 세션이 있습니다. 레고닷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세션이 있어요. 어떻게 서버리스로 다 옮기게 됐는지 한 30분짜리 세션이 있고 작년에도 레고가
그 레고닷컴에 세션이 있었는데 올해도 레고닷컴 세션이 있습니다. 예, 그 좀 유명한 그 기업들은 이런 본인들의 세션들을 계속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가장 제 AWS 고객 중에 가장 중요한 고객 중에 넷플릭스라는 그 회사가 있잖아요. 넷플릭스는 아예 넷플릭스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 트랙이 있습니다. 그 트랙에 꼭 세션들 한번 좀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매년 그렇게 세션을 뭐 4개, 5개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에 넷플릭스에서 AWS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그걸 진화해 왔는지를 그 트랙만 보더라도 굉장히 알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도 참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AWS 잘 쓰시고 특히 이렇게 다방면의 모든 워크로드에 다양한 서비스를 쓰는 회사 중에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번에 저희 세션이 한 4개, 5개 정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삼성전자 트랙도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네. 그래서 삼성전자 그 정도로 잘 클라우드에 진짜 잘 쓰고 계시고 그리고 다양한 워크로드에 다양한 서비스를 진짜 잘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그 사례들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기업이죠. 줌. 네, 화상회의를 제공해주는 뭐 전 세계의 앱입니다. 국민 앱이다. 저희 한국에서도 진짜 많이 쓰죠. 이 줌 같은 경우에도 30배 이상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 밤에 트래픽이 서버를 5, 6천 대를 넣을 정도로 네, 이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지난주인가요? 저희 줌이 이제 AWS를 이제 아주 그 기본 저희 파트너로 클라우드 파트너로 저희 해가지고 지금 뭐 보도자료도 나갔었는데 이 줌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도 별 문제 없이 수억 명의 사용자들을 커버하는 이유가 이미 이제 그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이게 이 서비스들을 잘 분리를 해서 설계를 해서 스케일에 문제 없도록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웰 아키텍트 프레임워크가 있죠. 저희 AWS가 클라우드에서 가장 좋은 모범 사례들을 정리해 놓은 이 원칙들을 잘 따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어떻게 스케일링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설명해 주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상 이제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항상 숙명 같은 거죠. 운영은 해야 됩니다. 서비스 개발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서비스 개발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실제 중요한 거는 더 운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고 이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 보노볼스 박사님 늘 얘기하죠. Everything is fails. 뭐 모든 게 실패한다고. 언제든지 장애가 나고 어디서든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뭐 기계도 그렇고 뭐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제대로 좀 잘 이렇게 사람이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사람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보안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 굉장히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는 이 다양하게 어떤 생기는 일들을 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룰 베이스로 아니면 뭐 기존의 어떤 뭔가 오디어트 뭐 규정 베이스로 해갖고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노베스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신 것 중 하나가 오토메이티드 리저닝, 자동 추론 기능이라는 건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추론을 해서 이 보안의 어떤 문제라든지 관리의 문제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한 몇 년 전부터 AWS가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특히 지금처럼 분산 컴퓨팅 환경이나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그 자동 추론 기능들을 쓰는 것, 특히 머신러닝을 포함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특히 저희가 이제 이 영역에 저희가 그 별도의 그 과학자들이 있어서 이 수학적으로 이 부분들을 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을 해봤을 때 진짜 문제가 발생하더라. 특히 그 중에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접근 권한 관리, 뭐 IAM이라든지 아니면은 S3에 있는 뭐 버킷에 들어가는 저희 이제 관리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로그를 해서 리저닝을 해봤더니 이제 문제를 발생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관리 도구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보안의 뭐 인스펙터라든지 아마존 인스펙터 이런 부분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해봤더니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얘기하신 그 기능 중에 이번에 출시된 기능 중에 S3에 사실은 S3가 여러분들이 그 기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은 사람들이 S3에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S3에 있는 기능들끼리 뭔가 하는 게 굉장히 더 많거든요. 머신 투 머신으로
이 마이크로서비스 환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머신 투 머신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들은 굉장히 이제 오토매틱 리저닝으로 충분히 커버하기가 좋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하는 예도 드렸고 또 어제인가요? 저희가 서비스 나온 것 중에 VPC 리체빌리티라고 하는 기능이 새로 출시됐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그 저희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에서 어떤 네트워크까지 뭔가 할 때 트레이스 라우트 하잖아요. 중간에 어떤 네트워크에 단절이 있는지 어떤 애가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 이렇게 패스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인데 AWS도 보면 지금 뭐 VPC랑 뭐 트랜스 게이트웨이랑 뭐 이렇게 가지고 VPC 환경이랑 중간에 권한이랑 이렇게 붙어갖고 어디서 얘가 지금 권한에 문제가 생긴지 알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VPC 리체빌리티를 쓰면 어떤 VPC에서 어떤 VPC까지 어떤 중간에 뭔가 뭐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설정이 있는데 거기서 뭐가 막혔는지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고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제 얘기를 꼭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클라우드 관리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향후에 머신러닝이라든지 오토메이티드 리저닝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많이 써서 이런 기능들이 많이 축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기존의 인프라 관리하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든 했는데 서비스 배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을 이제 찾는 거는 또 서비스가 나간 다음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몇 년 전부터 하드가 된 게 뭐냐면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마존도 굉장히 이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카오스 엔지니어링은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실제 배포되어 있는 시스템에다가 장애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서버를 끄는 거죠. 네. 이런 얘기 제가 저도 이제 카오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저희 커뮤니티도 만들면서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사장님이 싫어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문제를 프로덕션 환경에서 발생을 시켜봐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는 거고, 근데 그러려면은 이 장애 보건성이 높은,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폭파 반경을 작게 하고, 그다음에 장애 전파가 적게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패턴들, 마이크로소프트 패턴들 같은 것들 어느 정도 도입된 기업들은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폴트 인젝션, 장애를 실제 서비스에 주입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면 서비스를 뭐 해볼 수 없냐, AWS에서 지금 이제 서드 파티 도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AWS 폴트 인젝션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제 내년에 출시할 예고를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AWS에서 카오스 엔지니어링 도구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 도구가 뭐 아주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애를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짧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장애들, 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어디서 버틀릭이 나오는지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이제 문제가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빨리 롤백을 한다거나 아니면 파인그라인드 제어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까지 다 넣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폴트 인젝션 서비스를 실행을 하면 기존에 있는 AWS 서비스 리소스에다가 실제로 폴트 인젝션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잘 수집을 해가지고 문제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뭐 어떤 거를 할 수 있냐? 서버를 끄고 켠다거나 아니면 API를 그냥 슬로팅을 준다거나 CPU 로드를 많이 준다거나 프로세스를 아예 죽여버린다거나 이제 ECS 같은 게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터미네이션 한다거나 EKS 노드를 없앤다거나 DB를 죽인다거나 뭐 이런 일들입니다. 예, 듣기만 해도 좀 끔찍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도 그 서비스가 문제 없이 다시 복원이 되고 서비스가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실제 끄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휴먼 에러가 관리 장애에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오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뭐 발표한 영상도 있고 저희 카오스 엔지니어링 관련한 커뮤니티도 있어요. 자주 발표를 하지 않지만 이번에 그 FIS가 나왔으니까 내년에 한번 미트업을 꼭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영상을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어떤 카오스 엔지니어링 도구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그 운영상의 어떤 데이터들을 잘 관측을 하고 예측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게 모니터링하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observability 관측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 우리가 observability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observability와 모니터링은 굉장히 다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observability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처음에 로깅을 하는 거, 데이터들을 잘 로그를 남기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 모니터링을 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추적해서 어떻게 문제가 어디서 발생됐는지 알아보는 거. 이것이 이제 세 개의 영역의 큰 세 개의 필러고요. 이제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제 간제만 하고 문제 있으면 뭐 그때 그냥 문제만 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기계 이제 이 오토메이티드 리저닝 같은 도구도 머신러닝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로그도 잘 써오고 그거를 잘 요책을 해가지고 실제 문제를 빨리빨리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데브옵스 그룹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이제 데브옵스 문제 발견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요것도 이제 사실 오토메이티드 리저닝의 일종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번에 좀 많이 좀 몇 개를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아마존에서는 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시면 제가 이 세션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 AWS 람다 개발팀에서 개발하시는 분이 이제 그 저희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그걸 이제 소개해 준 세션이고요. 이 세션은 저희가 빌더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세션 트랙이 있어요. 이 빌더스 라이브러리는 아마존이 어떻게 서비스를 운영하는가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모아놓은 일종의 저희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작성하신 분들이 좀 세션으로 소개해 주시는 세션이거든요. 지금 한 7, 8개 정도 세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BLD라고 하는 세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이 observability의 측면에서 중요한 서비스 몇 개를 좀 선보여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AWS Distro for Open Telemetry라고 해서 이제 그 CNCF에서 만든 오픈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저희 오픈 소스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백포폰으로 만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프리뷰를 했고요. 이제 곧 아마 지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또 이 텔레메트리 특히 이제 그 데이터 관측 영역에서 그라파나랑 프로메테우스 같은 오픈 소스를 많이 쓰시는데 이것도 저희가 관리용으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기다렸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직접 이제 서버 세팅해서 관리를 하지 않아도 AWS에서 잘하는 거죠. 매니드 서비스로 제공해드리는 거. 이걸 이제 만들었고요. 요 지금 세 개의 서비스는 또 뒤에 저희 관리 도구 딥다이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집중적으로 이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전체 키노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머신러닝이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는 부분, 운영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가 그 머신러닝 분야에서 저희 인더스트리 AI를 산업계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좀 서비스로 많이 만들어서 제공해드렸는데 이런 것도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새로운 어떤 애플리케이션 개발 영역이나 또는 그 분야의 산업 영역에 좀 굉장히 도움을 주는 영역이고요. 향후에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서비스 만드는 것 중에 아마존 블랙킷이라고 하는 양자 컴퓨팅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 양자 컴퓨팅 서비스가 당장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는 도움을 못 줄 줄 몰라요. 그래도 향후에 어떤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어떤 분야를 개척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이게 이제 클라우드에 아마 큰 좀 혜택 중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팬데믹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보면은 이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팬데믹 환경에 뭐 질병 예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도전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 좀 우리한테 이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또 클라우드의 어떤 성능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를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노보이스 박사님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하시죠. 이런 이제 고객들을 위해서 좋은 최상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하려면은 배워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은 꼭 학습하실 때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바라면서 뭔가 지금 계속 중독성이 있죠. 나우 고 빌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이제 키노트 끝날 때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기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한 2시간 정도 했던 리인벤트 보노보이스 박사님 키노트 요약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 서비스를 좀 관리 도구에 관련 서비스를 몇 가지 보여주셨는데
그 AWS의 김영선님하고 같이 관리 도구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WS 리매트 데일리 리캡 오늘은 관리 도구 집중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클라우드 아키텍트들이라든지 시스템 엔지니어 분들은 아마 굉장히 그 기다렸던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AWS 관리하실 때 이 부분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제가 그 함께 초대하신 분은 김영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좀 방송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좀 저희가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잠깐 다시 보여주시죠. 네. 네, 여기 지금 저희가 가림막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도 아주 최소 인원으로만 저희가 해서 정부의 방역 수칙에 잘 맞춰서 하고 있으니 저희가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 네. 좀 마스크도 안 쓰고 많으시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네, 저희가 정말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일단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 사실 네. AWS의 리인벤트 행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AWS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네. 기술 행사인데 또 이런 행사에 또 한 꼭지를 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또 정말 또 개인적으로 또 의미 있는 또 한 해가 된 것 같고요. 네. 저는 AWS 코리아에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라는 이제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는 그 역할이냐면 저희가 이제 AWS에서 고객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포트 플랜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플랜을 이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에게는 이제 저처럼 이제 전담의 어떤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가 이제 배정이 되고요. 이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는 이제 고객분들과 아주 밀착해서 고객분들의 비즈니스 패턴이나 뭐 서비스 사용 이런 것들을 같이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향상시키거나 또 이제 비용을 보통 이 비용에 관심 아시잖아요. 그럼요. 예, 비용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원하진 않지만 또 가끔씩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고객분들이 빨리 서비스를 회복하실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AWS의 처음 시작은 뭐 SA 분들이나 어카운트 매니저 분들 많이 만나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제대로 이제 하게 되면 대부분 템 분들 많이 만나시죠. 그렇죠. 이제 네. 운영 단계에 들어가면 네. 이제 대부분 템 분들하고 같이 이제 머리 싸매고 네, 그래서 같이 동업자. 그래서 사실 뭐 AWS도 고객의 서비스가 잘 되고 트래픽이 늘어나야 저희도 같이 성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는 템 분들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그 저도 이제 뭐 예전에 회사에서도 저희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이 좀 재미없고 또 그럴 수 있지만은 배우는 것도 진짜 많아요. 진짜 이 필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렇죠.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템으로 일을 하면서 사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고객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더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고객이랑 이제 뭐 시행착오도 겪지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매력적인 어떤 포지션이 아닌가. 사실 AWS 쓰시는 고객들 사실 거의 탑 티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잘 나가는 서비스들만 지금 AWS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프론트라인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사실 이 고객 저희 AWS 사용자들을 커버해주는 그분들의 고객들을 커버하는 저희 AWS 고객들의 어떤 문제들도 간접 경험도 하고 또 그 문제를 같이 풀고 진짜 재밌는 그 분야가 아닌가. 그렇죠. 많은 분들 좀 지원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게 좀 서론이 길었네요. 네. 그래서 제대로 이제 들어가 보면
네, 그래서 이번에 AWS 그 관리 도구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10분이시니까 네네. 이제 아주 적절한 그 선택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시니까 이 관리 도구에 대해서 조금 어떤 관리 도구들이 있는지 좀 네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이 이제 일단 매니지먼트 툴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올해 이번 주가 3주차잖아요. 네. 1주차랑 2주차에 걸쳐가지고 이제 컴퓨팅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제 뭐 AI 이런 것 좀 뭔가 좀 이게 팬시하게 들리는 이런 서비스들을 사실 이제 그동안 많이 소개를 하고 근데 3주차에 와서 매니지먼트 이러면은 왠지 이게 좀 평범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아니요, 그게 그렇지 않은 게 네. 보노베스 박사님 키노트가 3주째에 있었잖아요. 아, 이 키노트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키노트거든요. 네네. 오늘 제가 이게 그 전혀 그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스케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원래 마지막에 놓쳤습니다. 역시 중요한 또, 잔치의 중요한 포도주는 마지막에 줍니다. 아, 네, 그런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해석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근데 이런 좀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AWS가 제공하는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 고객사가 추구하는 어떤 비즈니스 골을 달성하기 위한 이제 되게 강력한 어떤 무기라고 한다면 이 매니지먼트 툴들은 이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이제 심리스하게 고객들이 이제 사용하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적시에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약간 통합 운영 체제 네.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클라우드 생각을 해요. 오퍼레이션 시스템. 그렇죠. 네. 네. 역시. 사실은 어떤 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제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어떤 이제 혁신적인 기능들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매니지먼트 툴 부분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매니지먼트 툴들을 보통 한 세 단계, 이제 이네이블먼트 단계, 그리고 프로비전 단계, 이제 오퍼레이션 단계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좀 딥다이브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AWS 시스템 매니저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사실 이제 드리려고 이네이블 합니다. 단계에 있는 서비스들은 대개 보면은 약간 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처음에 클라우드 쓸 때 그렇죠. 뭔가 좀 체계를 갖추고 싶은데 맞아요.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좀 있는 서비스들 같고요. 뭐 컨트롤 타워나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오거나이제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프로비전의 단계에 있는 것들은 보니까 이제 좀 저희 그 인프라이즈 코드, 뭐 네네. 클라우드 포메이션부터 해가지고 이 좀 그 뭔가 그 패키지화 시켜갖고 그렇죠. 뭐 이렇게 그 부서들한테 나눠주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인프라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오퍼레이터니까 그렇죠. 네. 오퍼레이터 중에서 뭐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가 뭐 클라우드 와치, 클라우드 트레일 이런 거 당연히 네네. 로깅 서비스 굉장히 중요한데 그 특히 시스템 매니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저희가 이제 점점 더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늘어나면서 고객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기능들이 운영 쪽에 대한 기능들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매니지먼트 툴에서도 보면 특히 이제 큰 조직의 그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로 넘어왔을 때 기존에 온프렘에서 운영하는 수준의 어떤 이제 매니지먼트 퀄리티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족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통합해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통합 운영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제 시스템 매니저. 여기다 기능을 진짜 많이 넣고 있죠. 진짜 많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시스템 매니저가 사실 이제 그런 어떤 많은 혜택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이제 시스템 매니저를 사용하시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혜택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 이게 굉장히 또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클라우드가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굉장히 많은 어카운트에서 이제 그 동시에 수행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언제 발생했는지 뭔지 이런 걸 디텍션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네. 근데 시스템 매니저를 활용하시면은 이런 이제 문제를 디텍션 하는데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일단 디텍션이 되고 나면 이 이제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많은 문제들 중에서 또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루틴하게. 예를 들면 뭐 특정 인스턴스가 뭐 비정상 상태여서 재기동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마다 그 고객분들이 직접 또 커맨드를 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이게 시간적인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이제 오토메이션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면 제가 담당하는 고객 같은 경우도 페이어 어카운트, 그러니까 마스터 어카운트 아래에 이제 링크드 어카운트가 뭐 수백 개씩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어카운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은 마스터 어카운트
뭐 이제 회사로 치면은 이제 클라우드 COE 같은 조직에서 관리 조직에서 이걸 한 번에 약간 그 관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 이 시스템 매니저를 이용하면은 좀 이렇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안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뭐 베네핏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네네, 이렇게 그러네요. 충분히 이제 커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시스템 매니저에 가보면은 막 사실 왼쪽에 메뉴가 뭉치도록 맞습니다.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페이지가 뭐 넘어가요 이미. 그렇죠. 이미 이렇게 메뉴가 넘어가더라고요. 그 네. 정도로 진짜 많은데 이번에도 뭐 추가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새로 추가된 기능들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설명드릴 거고 시스템 매니저의 주요 피처를 한 4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조직 관점에서 이제 오퍼레이션 뷰를 볼 수 있는 이제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어떤 관리를 도와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부분.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자동화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해주는 액션 앤 체인지.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거 가장 옛날부터 쓰던 건데. 그렇죠. 이게 가장 네. 이제 사실 시스템 매니저의 그쵸. 핵심이었죠. 네, 그래서 뭐 세션 매니저 통해서 뭐 접속하고 뭐 이렇게 작업 원격에서 작업 수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일단 노드 이렇게 한 크게 4가지 분야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원래는 이제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기능들이 많았다가 지금 점점 이제 그렇죠. 이쪽 네, 왼쪽으로 맞습니다. 이제 서비스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맞습니다. 세이지 메이커도 원래 네네. 이렇게 4가지 뭐 이렇게 데이터 준비부터 빌드 모델 배포가 있었는데 빌드 모델에 많았다가 빌드 트레이닝 이런 데 많았다가 이제 데이터 준비랑 배포 그렇죠.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고객들이 계속 뭔가 요구하는 필라에 약간 그렇죠. 예, 좀 네. 없었던 구멍들을 잘 이렇게 메꿔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나씩 그 새로 나온 것들을 좀 딥다이브 할까요? 네, 첫 번째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시스템 매니저의 체인지 매니저 네. 기능이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체인지 매니저를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일반적인 IT 회사들이 어떤 변경 관리를 하기 위한 이제 어떤 결제 시스템 네. 같은 거 다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 체인지 매니저도 네, 동일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AWS,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제 어떤 이제 서비스를 이제 IT 서비스를 운영한지도 벌써 한 15년 넘게 진행되고 있고 사실 그동안 얼마나 또 많은 이슈들이 있었겠어요. 네. 이제 그런 이슈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난리지들을 이 집약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바로 이 체인지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변경 작업을 요청하면은 어떤 이제 승인권자에게 승인이 요청이 되고 승인이 되면 이제 승인이 된 작업의 어떤 특정한 스크립트만을 수행해서 이제 휴먼 에러를 좀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작업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리뷰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은 회사들은 약간 주문국으로 이제 그냥 메일로 요청한다거나 이러는데 그렇죠. 큰 회사가 되면은 되게 티켓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인프라 팀에다가 뭔가 요청하는 일종의 뭐 저희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시스템들을 따로 이렇게 막 만들어서 또 운영하고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여기 이제 인프라 관리 노하우가 딱 붙어 여기 있는 있는 거를 거죠. 그대로 이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네네. 보면 되겠네요. 특히 이제 보니까 온프라미스 환경의 뭐 체인지 매니지먼트 관리 그러니까 기존에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 네네. 뭐 문제 변경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같이 이제 통합해서 요즘은 뭐 또 다른 제가 세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제 그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좀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네. 기능들을 좀 이제 많이 확대해서 이제 저희가 출시를 하는 편입니다. 아 맞아요. ECS나 EKS 에브리웨어 같은 게 사실은 이제 기존의 컨테이너 서비스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이제 구동을 하니까 네네. 그 장비들 관리하는 부분들은 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좀 메꿔줘야 될 부분이 그렇죠. 있네요. 네. 실제로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한번 볼까요? 네, 이 체인지 매니저는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뉘는데 뭐 처음에 이제 셋업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템플릿을 만드는 단계, 네. 세 번째는 이제 실제 승인하고 이제 트래킹하는 단계가 있고요. 셋업 단계에서는 보시면은 내가 어떤 변경 작업들의 어떤 범위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샘플에서는 지금 EC2에 대해서 이제 변경 작업을 승인하는 권한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뭐 보시면은 이제 뭐 전체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권한을 세팅하고 나면 이 권한을 이 옆에 보신 것처럼 조직 전체에 다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네, 특정 부서에만 적용할 것이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권한 세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전에 우리가 루틴하게 수행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템플릿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뭐 작업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부서에서 누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등록하게 되고요. 뭐 옛날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 CPU 몇 천 꽂아 달라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네, 루틴한 어떤 이렇게 서버 몇 개 사달라. 맞습니다. 뭐.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제 운영자가 내가 변경 작업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이제 크리에이트 리퀘스트를 올리게 됩니다. 예. 크리에이트 리퀘스트를 올리면은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게 뭔가 장애 대응 때문에 긴급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 이제 승인 즉시 이제 수행이 되도록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우리가 정기 PM 시간대에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 이제 스케줄 시간에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리퀘스트를 요청한 후에는 이제 지금 이 본인이 요청한 내용이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결제 진행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수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수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타임라인 이 탭에서 이제 언제 뭐 누가 승인을 했고 뭐 작업이 돌았고 뭐 잘 됐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티켓 시스템이네요. 근데 이제 그렇죠. 리소스들을 잘 이렇게 AWS 안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잘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게끔 편하게 만들어져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AWS 리소스들을 이제 좀 이렇게 운영도 하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인프라들 같이 관리를 해야 될 때 뭐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면은 좀 약간 더 이거는 이제 편리할 수 기존에 사실은 작은 기업들보다는 좀 부서들이 좀 많고 네. 이제 이런 체계적으로 뭔가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딱 쓰기 좋네요. 사실 셀프 서비스로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네, 이 부분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플립 매니저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플립 매니저는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저희 이제 운영자분들이 윈도우 서버나 리눅스 서버 관리하려 그러면 원격에서 뭐 RDP라든지 SSH 통해 가지고 항상 이제 로그인을 하고 뭐 SS에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번거롭잖아요. 이게 서버가 뭐 한두 대도 아니고 네. 몇천 대씩 갖고 계신데 리눅스 하시는 분들하고 윈도우 하시는 분들이 좀 또 이 지식이 다르죠. 네, 이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뭐 항상 이게 두 개 다 알기도 어렵고 사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플립 매니저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이 콘솔에서 통합 GUI 환경에서 내가 리눅스든 윈도우든 액세시빌리티를 제공한다는 거죠. 오. 네, 그래서 이제 이 콘솔을 통해서 이제 모든 어떤 이제 내가 관리하는 인스턴스에 다 이제 접근을 해서 필요한 관리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또 온프라미스가 딱 눈에 보이네요. 아, 네네. 그래서 플립 매니저도 네. 이거를 사용하시려면은 이제 시스템 매니저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네. 맨데토리로 설치를 네. 하시. 원래 뭐 시스템 매니저는 에이전트가 늘 그렇죠. 있어야죠. 네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시스템 그 매니저 에이전트를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 매니지드 인스턴스 항목에 이렇게 예, 뜨는 거예요. 인스턴스들이 이제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상단을 보시면 이 인스턴스에서 이제 관리자 작업을 할 수 있는 목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세션을 오픈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세션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이 인스턴스의 파일 시스템 구조 그리고 이제 파일의 내용도 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성능 모니터링 부분들도 이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네. 뭐 윈도우 같은 경우는 레지스트리라든지 이제 음. 사용자 어카운트까지도 네, 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제 그 파일 시스템 뭐 조회하는 기능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디렉토리 구조와 어떤 파일들의 속성 정보가 보이고 개별 파일들을 클릭하면은 내가 이제 이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사실 편리하죠. 이게 금방 그렇죠. 예. 굳이 뭐 들어갈 필요 없는데. 그렇죠. 네. 또 아시잖아요. 들어갈 때마다 패스워드 뭐였지? 뭐 이렇게 막 맞아요. 헤매는 시간도 많고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이게 편리한 도구고요. 네. 예, 퍼포먼스 카운터에 보시면은 이제 이 우리가 윈도우 서버 같은데 보면은 이제 퍼포먼스 툴이 있는데 작업 관리자에서 보여주는 그런 성능 정보들을 이 툴에서 한 5초 주기로 계속 이제 리프레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굳이 내가 윈도우 서버에 들어가지 않아도 기본적인 지금 운영 사항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네, 다음에 설명드릴 이제 새로운 기능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매니저 기능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 아마 시스템 매니저를 많이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은 우리가 이제 옵스 센터라고 해가지고 이 어카운트 전체에서 벌어지는 이제 다양한 이제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 관점에서 보여주는 대시보드가 있는데요. 네. 이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는 그거를 약간 한 뎁스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이제 대시보드 뷰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리소스라든지 뭐 로그라든지 뭐 배포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 구성 정보 같은 이 상태값을 이제 확인하려 그러면 원래는 저희가 콘솔을 다 따로따로 다 열어야 되잖아요. 네. 사실 번거롭죠. 이게 그렇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또 정신이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이제 한 통일된 뷰로 모아서 하나의 화면에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리가 좀 더 수월해지시는 거죠. 어떻게 돼 있는지 보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딱 눈에
명확히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이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를 실행을 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매니저가 이제 클라우드, 그러니까 AWS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리소스들을 다 이제 자동으로 오토 게더링을 해옵니다. 네. 오토 디스커버리 해와서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리소스는 어떤 거고, 여기 이제 지금 이게 그 어플리케이션 매니저의 오버뷰 화면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알람이라고 돼 있고 뭐 옵스 아이템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알람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클라우드 와치의 이벤트 브리지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API 콜이 발생했을 때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자동으로 게더링을 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서비스의 이슈 혹은 뭐 어떤 성능에서 좀 이제 그 비정상적인 현상이 보일 때 이런 알람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런 알람 화면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옆에 옵스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걸 심각도 기준으로 자동으로 티켓이 생성되도록 설정을 해둘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우리는 옵스 아이템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옵스 아이템이 지금 어떤 게 액티브하게 지금 생성된 게 어떤 게 있는지 이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문제를 바로 딱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탭이 있지만 이 중에서 모니터링 탭에 들어가시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등록해 놓은 이제 주요한 매트릭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얼럿이 발생한 리소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은 과거보다 훨씬 더 빨리 현재 이 내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야, 진짜 이 시스템 매니저인데 플립 매니저, 애플리케이션 매니저. 예, 뭐 안에 사실 기능 하나하나가 사실 하나의 서비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가 된 걸로 보이네요. 네, 지속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고객분들이 시스템 매니저 관련해서 이제 기능 개선 요청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이제 이 어답션, 성숙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 점점 더 이제 더 높은 기능을 요구하시고 이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기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AWS에도 보면 힘을 주는 서비스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하나니까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많이 써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빠르게 새로 이 관리 도구 상에서 나온 서비스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아까 이제 중간 레이어에 있었던 그 서비스 중에 AWS 서비스 카탈로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에 이제 앱 레지스트리라는 기능이 추가됐더라고요. 앱 레지스트리는 뭐 이것도 이제 한 줄로 짧게 요약을 하면은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관여되는 리소스는 어떤 게 있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뭐 어떤 조직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의 디테일한 정보들을 좀 통합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클라우드 관리자라든지 클라우드 COE 같은 어떤 이제 전체를 관장하는 어떤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이제 개별 리소스라든지 워크로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조직 전체 관점에서 어떤 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상세하게 내용을 보면은 이 앱 레지스트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컴포넌트로 이제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고객이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가장 큰 꼭지가 되는 거고요.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정보를 주는 이제 리소스 파트가 있습니다. 리소스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에서 뭐 만들어지는 어떤 리소스 사용하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게더링 해와가지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리소스를 사용하는지 이제 정보를 등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의 속성 정보들을 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추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두 가지 정보들을 모아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리소스와 어떤 내용들을 뭐 이렇게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CLI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LI 커맨드로 이제 그렇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제 리소스에 대해서 이제 맨 처음에 크리에이션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애트리뷰트였던 애트리뷰트 그룹을 또 이제 새롭게 생성을 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각각 조인을 하고 나면은 뭐 내가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애트리뷰트 그룹이 있는지 리스트도 할 수 있고 get 커맨드 날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디테일한 등록 정보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변경 작업들이 일어나잖아요. 변경 작업들이 일어날 때 업데이트나 뭐 이렇게 딜리트 그 커맨드를 이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최신 현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뭐 관리 도구들이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라든지 또 실제로 부서들을 많이 관리하고 멀티 어카운트를 관리하고 뭐 이런 거 이제 뭐 조직 AWS 오거나이제이션 같은 거 조직을 세팅하고 이렇게 하는 회사들한테는 이제 앞으로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부서들은. 네. 네. 특히 이제 좀 큰 조직 같은 경우는 운영 조직과 별도의 또 모니터링 조직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모니터링 조직에서는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에 조금 약간 이제 그 전체적인 인사이트가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앱 레지스트리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하면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제 이해를 좀 빠른 시간에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서비스 팀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늘 그게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사실 개발팀에서 만들어 놓은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뒤가 블랙박스니까 그렇죠. 간지하는 사람들이 늘 이제 그런 정보 몰라가지고 장애 날 때만 뭔가 좀 이렇게 세팅을 했다가 뭐 이제 그때 문제만 해결하지 뭐 사실 네네. 이제 정확한 문제를 잘 뭐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이제 가끔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출시된 것들 중에 보면은 간제나 모니터링, 이제 아까 이제 업저빌리티 측면에서 그 새로 나온 서비스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네. 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뭐 이 현대의 어떤 IT에 있어서 사실 뭐 오픈 소스의 역할 뭐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네, 만큼 오픈 소스가 사실은 뭐 그렇죠. 모든 걸 돌리고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진짜 혁신적인 솔루션들도 많이 오픈 소스 진영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저희 AWS도 이런 오픈 소스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카프카라든지 쿠버네티스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이제 리인벤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오픈 소스 기반의 서비스들을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새롭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석찬님께서도 앞에서 잠깐 설명해 주셨던 이제 AWS 디스트로포 오픈 텔레메트리입니다. 네. 뭐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 프로젝트의 AWS 배포판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객사를 우리가 방문을 해보면 각 고객사별로 어떤 조직이라든지 업무하는 방식 같은 게 다 대동소이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각자 이제 고유의 어떤 솔루션들, 다양한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또 쓰시다 보니까 불필요한 또 리소스가 낭비가 되고 또 관리하는 버든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든 IT 기업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WS 디스트로포 오픈 텔레메트리를 이용하시면은 고객은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이제 클라우드 와치나 뭐 엑스레이, 스틸파이어뿐만 아니라 이 서드 파티 솔루션인 데이터독이나 뉴렐릭, 스플렁크 같은 이 다양한 어떤 이제 모니터링 또는 이제 모니터링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솔루션들로부터 이제 관련 데이터를 전달해서 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이제 이 오토 인스트루멘테이션 에이전트를 이용하면은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도 이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좀 빠르게 도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디스트로 버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오픈소스 배포판들을 많이 최근에 많이 만들잖아요. EKS도 얼마 전에 EKS 디스트로 만들어졌고 또 레스서치도 저희가 디스트로 버전을 만들어서 배포판을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AWS에서 이제 AWS 서비스 쓰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기존 우리 AWS 서비스랑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넣어가지고 이 오픈소스를 배포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사실 전체 오픈소스 생태계에서도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분들이 다양한 사업자들이 이런 어떤 계속 기여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프로메테우스 매니지드 서비스 포 프로메테우스입니다. 네, 이게 좀 핫하게. 그럼요. 프로메테우스 사실 모니터링이나 알림 영역에서 또 프로메테우스만큼 또 성공한 프로젝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핫하게 뜨죠. 네. 요즘에 이제 대부분 AWS 고객들 아키텍처 보면은 이게 딱 그 간제 영역에 보면은 항상 프로메테우스 아이콘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 고객분들이 많이 이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정보들을 수집을 해와야 되고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또 이제 굉장히 또 적합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프로메테우스도 이거 자체로 하나의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이제 뭐
이 프로메테우스의 자체 패치라든지 엔진 업데이트라든지 뭐 성능, 퍼포먼스, 뭐 리스폰스 타임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사용 용량이 늘어나면 또 이제 이 확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 운영 부담이 이제 늘어난다는 게 굉장히 또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네. 이제 큰 숙제로 다가오는데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AWS가 매니지드로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프로메테우스 자체가 제공하는 어떤 이제 본연의 기능들을 사용하시고 그 외에 어떤 운영에 그 관련된 부분들은 네. AWS가 고객들을 대신해서 좀 표준화된 절차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님이 지난번에 잠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잡일을 저희가 이제 대신을 해드리고, 네, 좀 비즈니스 인사이트, 그 텔레메트리 네. 그 데이터 인사이트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잡일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은 없어요.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집사 정도. 집사.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좀 저희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의 프로메테우스에서 사용하던 뭐 다양한 이제 프롬 QL이라든지 뭐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그대로 100% 이제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적용하시는데 뭐 새로 이제 적용하시는데도 굉장히 쉽게 돼 있고 기존에 운영하시는 프로메테우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들을 연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뭐 사실 네, 프리뷰긴 네. 한데 저희가 이제 일부 고객들은 쓰고 있는데. 네, 프로메테우스 일단 이제 콘솔에 들어가 보시면 네.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어요. 그냥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크리에이트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프로메테우스가 동작하는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들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클릭을 하고 나면 한 뭐 2, 3분 안에 이렇게 새로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 아 이거는 클러스터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서버를 띄우는 게 아니고 그냥 워크스페이스 띄우면 이렇게 엔드포인트가 떨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시는 게 밑에 보시면 엔드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라이트용으로 사용하는 엔드포인트와 이제 실제 커리를 날리는 네. 이 두 가지를 이제 쭉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프로메테우스랑 이제 인터커넥션 하는 서브리스네요. 네, 그렇죠. 아 서브리스 매니저 서비스네요. 좋아합니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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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저게 끝나고 나면 이제 네. 프로메테우스 서버를 이제 이네이블링 하기 위한 간단한 네. 절차가 있고 네. 끝나게 되면 네. 이렇게 바로 이제 뭐, 대시보드가 그렇죠. 그냥 나오는군요. 요거는 이제 실제 이제 그래파나랑 연동한 건데 어쨌든 네. 뭐 이렇게 쉽게 네.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말씀드린 거는 네 이거랑 이제 찰떡궁합처럼 붙어 있죠. 크랍 하나. 그렇죠. 네, 이게 프로메테우스랑 그래파나는 사실은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워낙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 이제 그 프로젝트들이라서 ELK랑 비슷하죠. ELK. 그렇죠. 레스치의 네. ELK가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하나인데 이거는 따로죠. 이거는. 네, 좀 따로죠. 네. 따로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따로 쓰는 고객이 없죠. 라고 봐야 될 정도로 한 몸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이 그래파나는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어떤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솔루션인데요. 네. 이 기본적인 그래파나 기능뿐만 아니라 이 매니지드 서비스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SSO 같은 이런 보안적인 부분에서도 기능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파나도 마찬가지로 AWS 제공하는 다양한 모니터링 솔루션인 뭐 클라우드 와치라든지 엑스레이 이런 AWS 서비스뿐만 아니라 온프레임이나 또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애저라든지 GCP 같은 다른 CSP 사업자의 인스턴스들도 이제 같이 이제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다양한 이제 플러그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파나는 설정 화면이 사실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내가 이 그래파나를 셋업할 때 내가 이제 현재 사용하는 이 어카운트에서만 이걸 쓸 건지 아니면 조직 전체에 이제 어카운트를 대상으로 이 그래파나를 구성할 건지 설정하시고요. 그 밑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 중에서 내가 어떤 소스들과 데이터 연동을 할 건가 설정하게 되고요. 뭐 클라우드 와치나 뭐 엑스레이 뭐 이런 게 막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제가 이게 화면이 너무 길어가지고 전체를 다 담지는 못했는데 네. 이 밑에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동하고 몇 가지 간단한 셋업을 걸치면은 네. 지금 현재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어떤 이제 그래파나 화면과 동일한 대시보드를 이 매니지드 형태로 네. 즐기실 수 있는. 이제 간제랑 이제 텔레메트리 관점에 오픈소스 도구들도 관리 도구로 나오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관리하는데. 그렇죠. 네. 자 이제 뭐 오늘 이제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거 매니지드 도구들이 진짜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또 시간 가는지 모르게 확 지나갔네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이 관리 도구들이 진짜 많죠. 근데 이제 특히 저희가 어떤
기업 내의 어떤 이 인프라랑 그다음에 뭐 정책이나 뭐 이런 거버넌스들을 세팅을 하고 또 보안이라든지 이런 게 또 중요하잖아요. 또 그렇죠.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그런 부분들도 좀 관리를 하고 또 뭐 인프라에 뭐를 만들어서 오케스트레이션하고 프로비저닝하고 뭐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 측면에서는 이제 AWS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서 진짜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 어떠세요? 지금 템 입장에서 이런 네, 어떤 그 관리 도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동안 고객들이 조금 이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그 통합뷰 제공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네. 이제 주로 이제 상위 관리 조직들에서 너무 많은 리소스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기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그런 어떤 사용자들의 어떤 이제 요청들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만족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이 굉장히 기능들이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되고 고객분들이 각자 어떤 회사의 특성에 맞게 조직의 특성에 맞게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도록 네. 많은 기능들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또 그 AWS 리인벤트 이번에 나온 관리 도구들 이렇게 이제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해 드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저희가 출시가 많았어요. 그 IoT 사물 인터넷 분야에 대해서 또 IoT 또 스페셜리스트이신 이세연님하고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또 내일은 또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히로 토크가 있습니다. 네, 머신러닝 히로 분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초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김성훈 교수님 모셔가지고 재밌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SK텔레콤의 이제 응용과학자로 계신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계신 이제 또 전희원님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아마 모델 트레이닝, 데이터 모델 트레이닝이나 대규모 모델 이런 거 만드는 거에 이제 일가견이 있으시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 SK텔레콤에서 한국형 버트 이제 추론하고 이런 걸 하시는데 이 팀에서 하신 거거든요. 네, 오픈 소스 해놔가지고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데 아마 그런 얘기도 좀 내일 좀 해주실 것 같고요.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제가 원래는 그 저희 이제 블로그 쓰시는 분들이 이제 분야별로 좀 나눠가지고 이 블로그를 쓰는데 제가 IoT 쪽을 맡았어요. 마침 또 이제 또 라이브 블로깅도 해야 되고 막 IoT 블로그 오늘 런치가 3개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이제 IoT 런치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제가 블로그를 썼는데 좀 지금 비몽사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내일 좀 제가 좀 명확한 정신으로 IoT 좀 딥다이브 좀 하려고 하고요.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스토리지 저희 이제 박경표 또 스토리지 솔루션 아키텍트 스페셜리스트 분하고 같이 하고 또 총정리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저희 데일리 리캡은 이제 이번 주로 끝나지만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리인벤트는 끝나지 않는다. 그렇죠. 네. 1월까지 쭉. 네, 쭉 가는 거 쭉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인사를 좀 드릴까요? 네, 뭐 저희가 그 내일 또 이렇게 1시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유튜브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내일 또 만나게 뵙겠습니다. 안녕.